아유, 한숨도 못 잤네. 몸도 찌뿌둥하고 요새 통 잠을 못 자네. 어느 날 새벽 3시, 잠에서 깨어난 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잠들기 위해 뒤척였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지만 문득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새벽잠이 부쩍 줄어들고 중간에 자주 깨는 경험을 하시나요?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아예 말똥말똥해지는 경우도 많죠. 나이 들어서일까? 주변에 잠을 잘 잔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마신 커피 때문인가 해서 좋아하는 커피도 끊어봤지만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잠 못 들고 자꾸만 깨는 걸까요? 그런데 새벽에 깨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벽 3시 5시에 깨는 과학적 이유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을 관장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4050대 이후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 대비 약 50% 감소하며 60대 이후에는 75%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며 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의 감소는 단순히 수면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멜라토닌 수치는 면역 기능 저하, 세포 노화 촉진,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새벽 시간대에 증가하면서 신체가 각성 상태로 전환되는데 이로 인해 쉽게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역시 새벽 시간대에 급격히 감소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회복과 조직 재생을 담당하는데 수면 중 분비량이 줄어들면 신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피로감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침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을 통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등의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본능적 습관 때문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에도 주기적으로 깨어 주변을 살피는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원시 인류는 야생동물의 공격과 외부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밤에도 일정 간격으로 깨어 경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연 선택을 통해 생존에 유리한 특성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유전자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수면이 단일한 8시간 수면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 자는 양상분절 수면이 더 자연스러운 형태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첫 잠과 두 번째 잠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으며 첫 잠 후 깨어난 후 기도나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다시 잠드는 패턴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수면 패턴이 일부 현대인의 새벽 각성 현상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경 사회에서도 해가 뜨기 전부터 하루를 준비하는 생활 방식이 이어져 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해가 뜨기 전 이른 시간에 기상하여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습관이 오랜 세대에 걸쳐 지속되면서 우리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쳐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대에 깨어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조합이 새벽 35시 사이에 깨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체 시계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 서카디안 리듬가 있으며 이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식교차 상해게스 CN에 의해 조절되며 햇빛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수면 주기는 약 90분에서 120분 간격으로 깊은 잠, 서파 수면과 얕은 잠, 렘 수면을 반복하는데 새벽 3시 5시는 자연스럽게 수면이 가장 얕아지는 시간대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신체의 코르티솔 각성 호르몬 수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아침에 신체가 완전히 각성하도록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한 연구 2016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70%가 새벽 3시 5시 사이에 한 번 이상 깨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생체 시계가 변하면서 깊은 수면 시간이 감소하고 얕은 수면 단계에서 각성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간 근무자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생체 시계가 정상적인 주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교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분비 불균형을 초래하여 새벽 시간대의 각성을 더욱 빈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시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 저하, 면역력 약화, 신진대사 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취침 및 기상 습관을 유지하고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어 생체 시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그렇다며 우리의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깼다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에 자다 깨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세요.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받아들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스트레스가 아닌 인생을 바꿀 기회이자 희망의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새벽에 깨어난 것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고민을 메모지에 적어보세요. 새벽 시간은 외부의 방해가 없어 집중하기에 최적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조용한 새벽 시간에 사람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30% 향상된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도 아침 시간에 뇌의 전두엽 활동이 활발해지며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판단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일 뮌헨대 수면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람들이 오후에 일어나는 사람들보다 20%더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논리 퍼즐을 풀도록 했을 때 새벽형 인간들의 성공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가장 중요한 사업 전략 결정을 주로 새벽 시간에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새벽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복잡한 문제를 종이에 적어가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새벽 습관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유명한 소설가 하루키 무라카미 역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씁니다. 그는 새벽 시간에 가장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적인 영감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새벽 루틴이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비결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거리 해야 할 일,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고 각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써보세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 어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프로젝트 문제를 새벽 시간에 아이디어를 정리하며 실마리를 찾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후 회사에서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명상을 해보세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브라마 무후르타라고 하며 명상의 황금 시간으로 여깁니다. 이 시간대는 인간의 뇌가 가장 맑고 차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명상과 자기 성찰의 최적의 시간이라고 전해집니다.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 명상은 뇌파가 알파 상태에 머물며 내면의 불안을 줄이고 상상하는 장면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능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새벽 명상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명상이 스트레스 완화, 불안 감소, 집중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명상은 정신적 고요함이 극대화되어 깊은 내면의 안정과 창조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50대 주부 박 씨는 갱년기 증상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새벽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했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5분씩 호흡 명상과 미래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개월 후, 박 씨는 불안감이 줄고 하루가 훨씬 가볍고 긍정적으로 시작된다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새벽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와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세요. 그 다음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건강해진 모습, 가족과 웃으며 여행하는 모습,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살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상하면 뇌는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여 긍정적인 변화가 뇌 신경회로에 각인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벽 명상 습관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깨어난 그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첫 발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시간에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하루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저자 에이드리엔 허버트는 그의 책 파워아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로 살아갈까? 오늘 나는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도울까? 1년 후 목표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할까? 오늘 가장 기대되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면 하루가 더 명확해지고 뇌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에 긍정적인 자기 질문을 던지는 습관은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저항력을 25% 이상 높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0% 이상 높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션 에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긍정적인 사고와 목표 설정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23%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침에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하루 동안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 자기 목표와 계획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기적으로 연봉이 평균 20% 높았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이 업무 효율성과 성취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40대 직장인 이 씨는 오랜 기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인 후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적고 답하는 과정에서 작은 기쁨과 보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업무 성과가 향상되었고 승진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자영업자 박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새벽 시간에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강점을 되새기고 오늘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적으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되었고 가게 매출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자신에게 던지는 작은 질문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났다면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게 묻고 하루를 설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기보다 명상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새벽 시간은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원하던 변화는 이미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를 잡는 손이 바로 지금 새벽에 깨어난 당신의 손일 수 있습니다. 황금 같은 새벽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난 당신은 더 이상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미래를 개척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새벽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그동안 묻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당신의 작은 결심이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새벽의 힘은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하루,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